안녕하세요. 오늘 제 주제는 테스트 전략입니다. 그 제가 이번 상반기 때 테스트 커버리지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크게 세 동의의 테스트 모듈을 작성을 했는데 오늘 발표할 내용도 세 종류로 개발하시는 분 중에 마틴 파울러라고 되게 유명한 개발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의한 테스트의 분류랑 저희 팀의 테스트 피라미드랑 그리고 요즘에 AI한테 테스트를 많이 맡기는데 제가 AI한테 테스트를 맡길 때 주의했던 것들이랑 또 테스트 코드 작성하면서 했었던 잔잔바리 성능 개선들까지 보여드리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넘기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왜 마틴 파울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단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건지 설명을 하려면 한 팀에서 테스트에 대해서 같은 용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해요. 이제 왜냐면 서로 테스트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들도 다 다르고 뭘 테스트해야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마틴 파울러의 분류로 눈높이를 맞추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피라미드가 지금 보이는 저건데요. 크게 3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유닛이 있고요. 가운데에 인티그레이션이 있고 맨 위에 엔드-투-엔드가 있습니다. 핵심이 아래로 갈수록 빠르고 싸니까 많이 쌓게 되고요. 위로 갈수록 느리고 비싸고 또 잘 깨져서 적게 두라는 게 이 피라미드 계층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닛은 클래스나 메서드 하나를 격리한 다음에 검증을 하고 또 인티그레이션은 이런 단위들이 같이 동작하는지랑 데이터베이스나 API 같은 경계와 연결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고요. E2E는 배포된 시스템을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쓰는 플로우대로 테스트를 해보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짚는 게 있는데 아까 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는 말을 사람마다 좀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로우는 내 코드와 하나의 그 외부 경계 사이만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의존성들은 테스트 더블 같은 요소들로 막게 되고요. 예를 들면 레포지토리랑 데이터베이스 사이만 검증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네로우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단위 테스트의 성격이랑 비슷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브로드는 여러 모듈에 실제 외부 서비스까지 다 띄어서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이런 전 계층을 관통하는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느리긴 한데 운영 환경이랑 비슷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류를 완전히 그대로 쓰진 않고 저희 팀의 아키텍처가 헥사고날이라는 아키텍처였기 때문에 이 레이어 경계에 맞춰서 저희만의 3계층 테스트를 정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맨 아래에 도메인 모듈이 도메인의 단위 테스트이고요. 가운데가 유즈 케이스 슬라이스 테스트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네로우 종합 테스트에 해당합니다. 포트는 모키토라는 그 목을 주입해주고요. 스프링 컨텍스트가 없이 테스트를 돌립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API 모듈의 통합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는 브로드 통합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실제 저희 DB까지 전 구간을 테스트하는 거고 오른쪽에 각 계층에서 저희가 지키는 규칙들을 적어놨습니다. 일단 층별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도메인은 비즈니스 규칙들이 있는 곳이라서 가장 자주 바뀌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껍게 가야 하고 100%의 커버리지를 목표로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즈 케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매번 띄우면 너무 느리니까 포트는 목으로 막고 분기 로직만 빠르게 검증해서 이게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보다는 이 흐름이 저희가 의도한 바와 맞게 흘러가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API는 단위로 쪼개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띄운 다음에 전 구간을 한 번씩 검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E2E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 서비스가 아직 레거시를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하지 못한 상태라서 과도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E2E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레거시랑 마이그레이션 된 버전들이랑 같이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테스트를 수정하게 되는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이런 레거시를 목으로 대체하기에는 목 테스트의 슬라이스 비용도 좀 커진다고 판단을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됐을 때 E2E를 진행하고 그 전까지는 API의 통합 테스트만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질문하면서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 도메인이 가장 자주 바뀐다고 했는데 자주 바뀌면 테스트가 계속 깨지잖아요.
근데도 얘를 100% 목표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메인은 검증해야 하는 게 명확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검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테스트 비용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여기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 시간이 조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도메인 테스트는 약간 예시가 뭐가 있을까? 이게 좀 예를 들면 재고로 하나 들어볼게요. 상품이 있고 상품이랑 연결된 재고가 있는데 이 재고가 5개 감소하면 내 현재고가 10개일 때 5개가 감소해서 현재고가 5개가 된다. 이런 게 단위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그 단위는 API 테스트예요? 아니면 DB 테스트예요? 이런 단위는 정확하게는 DB 테스트도 아니고 API 테스트도 아니고 서버의 코드 테스트입니다. 서버의 코드 테스트. 그래서 이제 외부 의존성이랑 완전히 격리된 그 자바의 뽀뽀모한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요? 아까 ORM 설명해 주실 때 그런 객체들을 자바로 끌고 와서 코드를 조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량이 원래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저희는 그 테스트를 할 때에는 이런 값들만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약간 헷갈리는 게 그 말한 게 도메인이랑 슬라이스랑 좀 비슷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DB 아니고 둘 다 목으로 그 로직만 보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는 게 저희의 아키텍처에 그 단계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의존 계층이 조금 달라요. 도메인은 어떤 레이어에도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레이어여야 돼서 그냥 코드 자체로만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유즈 케이스는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플로우가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쿼리를 날리고 주고받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DB 연결이 필수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증하려고 하는 건 그 데이터베이스가 잘 동작하는지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보내고 그 주고받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근데 그게 목으로도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으로 해도? 진짜 네. 요청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잘 작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목으로 만들었을 때 받아야 하는 응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 테스트를 하더라도 이 흐름 검증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끝. 그래서 이어서 이제 테스트 작성을 할 때 좀 조심했던 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 팀의 테스트는 개발과 병행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100% AI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침같이 좀 만들어 놨던 건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테스트 코드는 문서라는 겁니다. 이게 커버리지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이 테스트만 읽어도 도메인 규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테스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행위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왜 필요한지를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rue를 반환한다 이걸 검증하는 게 아니라 재고가 부족하면 피킹을 할 수 없다 이런 걸 검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런 테스트가 다 비즈니스 언어로 작성이 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비즈니스 언어가 아닌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냥 수령인이 변경되면 수정 시간을 갱신한다. 이것도 그냥 업데이트 업데이트 뭐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행위 자체만 또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제가 검증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저희의 비즈니스 용어로 표현했을 때 어떤 행위가 되는지를 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경계값도 그냥 엣지가 아니라 최대한 의미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테스트에는 한 규칙만 검증해서 실패 원인이 좀 또렷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한테 테스트를 맡길 때 주의한 것들인데요. 일단 AI가 저희 팀의 컨벤션을 모릅니다. 그래서 매번 프롬프트로 이걸 설명하면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코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아예 레포에 이런 컨텍스트를 파일로 박았습니다. 클로드 MD에 아키텍처랑 컨벤션 그리고 모듈별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나 아니면 세션을 넘어서 좀 유지돼야 되는 결정들 같은 걸 다 적어놨고요. 에이전트가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문서들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그렇게 넣어놨던 실제로 실수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도메인 테스트에서 목을 써가지고 갑자기 검증을 해버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었던 테스트의 방식과 다른 식으로 구현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성자와 리뷰어를 분리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한 에이전트가 짜고 좋다고 하면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둘로 나눴는데요. 테스트에 라이터를 두고 리뷰어를 뒀습니다. 그래서 라이터는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고요. 리뷰어는 코드의 수정 권한 자체가 없고 그냥 코드를 보고 판단할 수만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면서 저희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만 판정을 하고 코드 수정은 다시 라이트에게 맡겨서 이런 검증 절차를 2번, 3번 정도 반복하는 식으로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AI가 테스트 통과만 목표를 두게 되면 프로덕션을 고쳐서 트로프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일단 하나는 테스트를 통과시키려고 프로덕션 코드를 건드리지 않도록 제약을 건 겁니다. 실패를 하면 그냥 리포트로 남기고 다음에 이제 자가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요. 실행하고 그 실패 로그 분석하고 수정하는 걸 통과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버깅을 할 때 클로드의 특징이 자꾸 추측을 해서 이런 부분이 걸릴 것 같다고 하고 그 부분을 고치는데 이렇게 실패하는 작업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러 로그랑 스택 트레이스부터 보게 하고 코드 버그를 의심하기 전에는 일단 데이터부터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실패를 하거나 막힌 지점들이 생기게 되면 그냥 끝내지 않고 메모리랑 독스를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다음에 작업할 때 그 기록이 컨텍스트로 또 읽혀서 이 같은 실수를 최대한 반복하지 않게 했는데 그래도 실수를 조금씩 해서 이제 자주 하게 되는 실수들은 사람이 좀 수정을 해주는 식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속도 개선 쪽인데요. 아까까지는 이제 테스트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였는데 저희가 통합 테스트를 작성을 할 때 가장 우려했었던 게 테스트의 진행 속도였습니다. 통합 테스트는 테스트의 경미를 위해서 매번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비워줘야 됐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스키마에 있는 모든 테이블 목록을 가져와서 모두 트렁케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쓰는 테이블이 2개, 3개 정도여도 저희 DB에는 테이블이 몇백 개가 존재하는데 그걸 다 트렁케이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 테스트가 늘어날수록 엄청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스프링 컨텍스트를 한 번만 띄우도록 해주었고요. 이게 스프링 컨텍스트에 설정이 같으면 이 자체적으로 캐시를 재사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테스트마다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는 오노테이션의 설정이나 아까 목의 조합들이 좀 제각각이면 매번 컨텍스트를 새로 부팅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게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베이스라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설정하고 모든 통합 테스트가 이걸 상속받도록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트렁케이트 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전체 테이블이 아니라 테스트로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간 테이블들만 골라서 트렁케이트를 해줬고요. 이게 오염된 거를 찾기 위해서 오토 인크리먼트가 1보다 큰 것들만 개선을 하도록 해줬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개선 전이고 오른쪽이 개선 후인데요. 한 23배 정도 빨라져서 통합 테스트를 할 때에도 그나마 부담이 좀 덜 되는 수준이 되었지만 약간 아쉬운 건 그래도 테스트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테스트 비용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현재 결과이고요. 저희 팀이 초기에 목표치로 잡았었던 게 도메인 테스트, 이것도 사실 할 말이 좀 있는데 아까 제가 도메인 테스트가 가장 단단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반대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덜 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API는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많이 마이그레이션이 됐지만 이 도메인 쪽은 엔티티가 레거시에도 남아있고 마이그레이션 된 곳에도 이중으로 남아있어서 테스트를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는 있었는데 이제 지금 작성을 하더라도 어차피 수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커버리지가 좀 반대로 목표치를 반대로 좀 잡게 되는 결과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도메인이랑 유스케이스는 목표치를 달성해서 작성을 했고요. API 테스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설정들이 최근에 이루어진 작업들이라서 현재 1.2%에서 25%까지 커버를 했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커버리지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왜 해야 하냐 또 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팀이 최근에
스프링 부트 2.7에서 3.5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테스트 코드가 있기 전에는 검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테스트 코드가 추가되면서 어느 정도 코드를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돼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코드의 통과만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수행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나름의 목표는 3.5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으니까 4까지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해버리고 싶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